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OCAJP라는 자바 프로그램 개발자, 물론 개발자도 볼 수 있지만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는 그래서 물론 이 시험에 대한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자바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문법,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머리 이런 걸 나는 풀이에 대한 걸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그 다른 교수님께서 우리 너무 잘 넣어놓은 특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그 특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가 해볼만 하네라고 하면은 이 자격증에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저하고는 그런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래도 자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시 자격은 사실은 특별하게 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한이 없는 게 이제 자바만 알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물론 구애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하는 데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OCPJP라는 자격증은 OCAJP를 먼저 따고 취득한 다음에 보셔야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마침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문제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정보 처리나 우리 국내 자격증도 그렇지만 뭐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쪽도 그렇고 시험을 응시를 하고 나면 답지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내요? 그 시험지도 같이 제출하잖아요. 뭐 수험번호하고 이름까지 써서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이렇게 텍스트로 뭔가 종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 앞에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보기 때문에 출력된 어떤 프린트물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형태의 이제 복기를 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그걸 덤프라고 그러는데 그 덤프를 분석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이트에 가시면 오라클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그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국내 나는 다른 데서 그냥 오프라인에서 어딘가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뭐 가까운 무슨 그 웬만한 그 학원 같은 데에도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그래서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SDS라든가 몇 군데 이제 그 시험 응시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찾으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라클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시하실 수도 있는데 테스트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무료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라클 사이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게 거창하게 엄청나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번 보더라도 약간 비슷한 유형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이제 기출 문제가 그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유사한 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덤프 열심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자바를 좀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바를 알고 나는 내가 자바를 공부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생각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 뭐 C나 C++ 개발자라든가 또는 뭐 파이썬 했는데 내가 한번 자바로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이럴 때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조금 이제 그 시험 비용이 만만치는 않죠.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또 올랐어요. 245달러였다가 이제 300달러로 올라서 게다가 또 우리 환율에 따라 또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저랑 한번 학습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항수로는 70문항이고요. 시간으로는 150분 정도 부여가 돼요. 그리고 65점 이상이면은 여기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던 것은 65점 이상이면 다 합격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페일인지 그 우리가 패스했는지에 대한 거는 바로바로 합격이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좋죠. 며칠 기다려 뭐 이런 거보다는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랑 이제 특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유형이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좀 긴 영어 문장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특성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ich statement best description 뭐 encapsulation에서 encapsulation이 바로 이제 그 캡슐화에 대한 설명인데, 자, best, 그러니까 가장 잘 설명한 것에 대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잘 설명한 것에 대한 걸 찾으라는 건데, 자, encapsulation에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해당하는 이 encapsulation은 다른 이게 필드와 메소드의 그러니까 다른 객체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근데 지금 딱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상 빠르게 이제 그 문제 풀이를 갖다가 70문항이다 보니까 1강에서는 35문항, 그 2강에서 또 이제 36문항부터 70문항까지 이제 빠르게 이제 제가 풀이를 할 건데, 해석은 요즘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유형에서는 뭘 생각하라는 거였냐면 객체지향에 대한 문항이 나올 수 있다. 객체지향하면 캡슐화, 그 다음에 다형성, 상속, 추상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온 거는 이 캡슐화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미리 이제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잘 설명한 거죠. 캡슐화에 대한 거. 그래서 첫 번째 게 답입니다. 자, 이제 다른 객체에서 이 객체의 특정 필드하고 메소드를 그 접근할 수 있게끔 그 설계된 것이 바로 캡슐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특정 내가 만들어진 필드하고 메소드가 다른 객체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된 걸 우리가 캡슐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항은 보시면 저쪽에도 이제 복귀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려서 보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는데, 기분 더 코드 프래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코드 조각을 보고 이제 문항에 대한 이 코드 조각의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애들이나 라인 1번, 라인 몇 번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지 좋은지 뭐 이런 형태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있냐면 세일즈맨이라는 이 클래스가 있죠. 이 세일즈맨이라는 이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냐면 세일즈라는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SRC가 있었다 그러면 SRC 그 밑으로 바로 세일즈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어떤 애가 있냐면 salesman .java라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duct라는 요 클래스가 또 있네요. 근데 이 product라는 클래스는 어디에 있냐면 요 패키지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sales라고 되어 있는 요 밑으로 다시 뭐가 있는 거냐면 패키지가 또 있는 거예요. 자, product라는 요 패키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밑으로는 어떤 파일이 있냐면 product.java라는 이렇게 되죠. 예. 요 이름에 대한 클래스, 그러니까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use 마켓이라는 US 마켓이라는 요 클래스 안에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세일즈맨이라는 것의 SM이라는 인스턴스와 그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지금 선언이 돼 있어요. 멤버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마켓이라는 이 클래스에 이 마켓이라는 클래스 요 안에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 이 11번째 줄에 있는 요 라인에 뭐가 들어가겠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자, 라인 여기 2개 들어갈 게 뭐 있냐라고 하면
자, 패키지가 서로 다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제가 페이지를 그러니까 넘기면 나올 게 뭐가 돼 있냐면 해당하는 곳에 들어갈 게 뭐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답이 벌써 보이는 게 서로 다른 패키지잖아요. 얘는 패키지가 또 다른 애죠. 또 다른 애가 SRC 요 밑으로 또 다시 있다라는 거죠. 마켓이라는 요게 있다라는 거죠. 이 클래스 안에 지금 US 마켓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켓 점 뭐가 돼요? 자바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얘에 대한 걸 쓰겠다라고 하면 바로 패키지 얘가 와야 되고요. 우리 패키지 넣을 때는 임포트라는 예약을 이용해서 씁니다. 임포트에서 이걸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sales.product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름도 임포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제가 이제 뒷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건데 자, 위치 코드 프래그먼트 자, 코드 조각에서 지금 insert at line 2 두 번째 아까 써있던 line 2라는 곳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갈 그러니까 컴파일 지금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지 컴파일 성공하느냐 이런 뜻인데 임포트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자바를 이미 했다라고 하면 답이 딱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봤더니 제가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세일즈 밑에 어차피 얘가 있으니까 프로덕트 얘가 포함되니까 세일즈 아스타 넣으면 얘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바로 답은 여기 2라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세일즈라는 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세일즈 프로덕트라는 애도 들어가면 되고요. 아니면 아스타 말고 해당하는 클래스명을 직접 다 쓰셔도 된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안 해드렸는데 혹시 문항을 보시다가 물론 다른 교수님의 더 친절하게 이 시험 어떻게 응시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다 보여드렸고 저는 이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이제 할 거지만 이 보기 문항이 어떨 때는 4지 선다, 어떨 때는 5지 선다, 어떨 때는 6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4개에서 6개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아까는 왜 4개였는데 지금은 5개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 문항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2라는 애가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다르게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실제적인 해당 클래스 이름을 직접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자바를 이미 좀 할 줄 압니다 라고 하시면 이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스트링 타입의 셔츠라는 2차원 배열이 있네요. 자, 2차원 배열인데 2행 2열짜리예요. 그렇다면 2행 2열이다 라고 하면 자, 행이 지금 로 0번째 행, 로 1번째 행.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요. 인덱스 번호가. 그 다음에 컬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컬럼 0번째, 컬럼 1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돼 있냐면 자, 레드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블루라는 애가 들어가 있네요. 블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애가 자, 스몰이라는 애가 있고 미드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그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요 들어가 있는 요 배열 인덱스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레드, 블루, 그 다음에 스몰, 미디움이라는 글자를 넣어놨는데 자, 원하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코드 조각에서 프린트 되는데 어떻게 프린트 되느냐라고 하면 레드 콜론, 블루 콜론, 스몰 콜론, 미디움 콜론이라는 요 형태로 출력되게끔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요 형태로 출력되기 위한 건 뭐냐라고 하면 2차원 배열이면 포문이 이중 포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봤을 때요. 앞에서도 봤지만 포문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여기 로우 값을 i로 돌린다라고 하면 포문에서 이중 포문이에요. 자, i를 돌린다라고 하고 안에 다시 컬럼을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j 인덱스를 인트 타입의 j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 i가 자, 0번째다라고 하면 0인 순간에
포문을 돌 때 밑에 있던 j 부분은 0과 1인 순간이죠. 이렇게 돌아야 되고 다시 i가 이번에는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j도 마찬가지로 다시 0, 1을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야지만 원하는 문장들이 다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i도 j도 지금 뭐가 되냐? 이행 이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포문에서 이중 포문으로 나온 건 다 맞네요. 이중 포문으로 나와 있는 거 맞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위해서 봤을 때 자 여기는 벌써 뭐예요? 1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니까 1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로우값.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면 이 0번에 있던 애들이 출력 자체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출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또 안 되겠죠? 여기는 0번부터 맞죠? 0번부터 시작하는데 자 인덱스가 2번이다 라고 돼 있죠. 2번까지. 그러면 0, 1, 0, 1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문제예요. 자, 얘가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럼 내가 0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0번을 갖다 찍고 포문을 다시 올렸다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뿔뿔하고 이미 더 증가가 돼버려요. 그 증가된 상태로 올라간 상태가 되고 이쪽 인덱스 번호 이쪽에 갔을 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인덱스 뿔뿔하고 이걸 우리가 앞에 붙었으면 전이 연산자, 뒤에 붙었으면 후이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전이 연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문은 포문인데 어떤 거냐면 5점대 이상에서 추가된 걸로 확장 포문이라고 해서 포이치 구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C와 S라는 이 변수를 선언한 걸 뒤에 있던 값이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다 넘겨주는 건데 이 앞에 배열명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위에서. 저희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셔츠라는 애는 있지만 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도 않던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걸 보겠습니다. 포문을 못 보던 내가 알고 있는 형식이 틀리네. 포문은 초기값, 조건, 증감식이 들어가는데 증감식이 안 빠져 있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문을 우리가 쓰더라도 뭔가 문법까지 하필이면 더 하게 되는데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증감식이 있어요. 증감식을 갖다 이렇게 넣고 자 반복 구문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초기값은 일회성 한 번 딱 들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자 이 조건으로 가서 조건이 맞으면 실행문으로 반복을 하죠. 실행문이 다 끝나면 세미콜론을 만나거나 아니면 블럭을 만나면 증감식으로 올라갑니다. 4번 뿔뿔하거나 마이너 시킨 다음에 다시 조건으로 가죠. 그래서 조건을 가서 그 조건이 또 맞으면 이걸 2번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4번을 빙빙빙 도는데 초기값과 증감식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바깥도 볼 수 있어요. 초기값은 변수 선언으로 갈 수 있고 증감식은 이 내부에다가 선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내부에다 선언한 거예요. 내부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답이 된다라는 거. 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아무래도 좀 길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답은 이쪽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굳이 답 어쩌고는 안 하고 코드를 보고 설명드리고 뭐가 나올 거다라는 정도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후다닥 한번 해봅시다. 지금 벌써 네 번째가 왔으니까. 자,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메소드가 있는데 뭐냐, 레드카드라는 거와 그 다음에 체크카드라는 두 가지가 있네요. 이제 두 가지의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익셉션. 예외 처리에서 throughable 거 밑에 에라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익셉션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는 throughable 그러니까 에라나 또는 오류에 대한 거, 예외 처리나 오류에 대한 거를 처리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익셉션 밑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또는 이런 것들. 근데 얘는 런타임 익셉션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메인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 자 카드 넘버는 1, 2, 3, 4, 4, 4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값을 자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메소드에다 값을 던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로 간 거죠. 예, 요거 체크카드니까 이쪽으로 왔네요. 자, 레드카드다라고 하면 이제 레드카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에러가 뜨냐? 라인 1번,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실행 중에 우리가 런타임이라는 익셉션을 여기다 쓰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자바를 좀 아시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컴파일 어디에서 에러가 뜨느냐라는 건데 다 나온다. 다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문구가 여기 있던 이런 문구가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 처리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 1번에서 라인 2에서 라인 3번에서 또는 라인 1번과 3번에서 다 나온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라인 저희 3번에서만 지금 실패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런타임 에러를 넣었을 때 그때 그쪽에다가 쓰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코드 조각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자, 메인에서 뭐 했냐면 어레이 리스트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이 리스트라는 생성을 하고 스트링 배열, 1차원 배열 타입으로 마이 어레이라는 걸 생성해서 화일문을 통해서 자, 이거 무한 루프죠? true가 들어왔으니까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마이 리스트라는 것 안에다가 이 문자열을 갖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라인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캐치가 잡아낸다는 얘기거든요. 캐치가 잡아서 처리하고 그 캐치도 어떤 애는 런타임 인섹션이고 어떤 애는 여기 익셉션이라는 최상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뭐가 나오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무한으로 지금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예외가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첫 번째 거에서 스테이트먼트에서 지금 그 런타임이 출력된다 뭐 이렇게 해당하는 터미널 콘솔 모드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런타임이 출력된다라는 거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거에 익셉션이라는 그 에러가 출력이 된다 이런 애가 되는 거고, 아니면 런타임 에러 is 메인에서 그 에러가 출력된다 이거죠. 메인 자체에서 에러가 출력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방금 전에 보셨던 무한 루프 걸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자, 보기 문항들 변경하면 자,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과정들 다 소스 코드는 다 테스트 완료된 거예요. 소스 코드 다 테스트 완료돼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다 바꿔봤어요. 그래서 보기 문항들을 살짝 바꾸면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메인 자체에서 스레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화일문이 true였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 자체 이런 에러로 인해서는 어떤 걸로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 잡혀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화일이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발생한 에러에 대한 예외까지 제가 캡처를 떠서 올려놓고요.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자, 스트링 빌더라는 자, 스트링 클래스의 그 보안에서 스트링 클래스를 약간 약간이 아니라 사실 불변객체인 것의 특성을 보완해서 나온 게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빌더 SB라는 인스턴스 생성해서 여기다가는 5라는 값 넣고, 자, 스트링 변수에다가는 이 널 값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equals s와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죠. 같으면 매치 1번이, 아니면 매치 2번이, 그렇지 않으면 매치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냐 이거를 가지고 물어본 건데, 실질적으로 sb.toString이라는 걸 넣게 되면 해당하는 곳에 뭐가 되는 거냐면 비워두 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열 처리로 비워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equals 이 해당하는 얘도 널이가 되겠죠. 얘 널이 되죠. 얘는 5가 들어갔는데 근데 toString으로 인해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다라는 거. 매치 2라는 코드에서 만난다라는 거.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B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드 조각을 보고 이제 P1이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ACC라는 클래스와 그 다음 패키지 P2라는 거 안에다가 지금 뭘 넣냐면 해당하는 테스트를 ACC를 익스텐드 상속받은 거죠. 자, 요 키워드가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는 나의 부모인 ACC 거에 모두 내가 가져서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부모로 자손으로 지금 이 부모의 인스턴스로 그 다음에 자손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자, 저 상황에서 이 구문이 true가 그러니까 true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라는 건데 어떤 걸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뭐 S가 액세서블 할 때 우리가 오브젝트 이 해당하는 객체가 접근 가능하게 됐다. 뭐 그 다음에 P와 S에 대한 걸로 이 객체 양쪽 모두에 접근이 가능하다. 뭐 그 다음에 또는 PR, R이라는 거 없었죠. RN 그 다음에 S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는 S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액세스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거는 그 접근 지점 우리가 여기 이제 P, Q, R, S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객체 접근할 때는 왜 그러냐면 다 우리가 여기에서 퍼블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애잖아요. 퍼블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S에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 ACC에 대한 이쪽이 뭐로 돼 있었으면 되냐면 상속이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지정자는 자기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익스텐즈에서 상속받겠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보호 모드인 프로텍티드라는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객체 생성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를 접근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얘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던 S는 모두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를 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문자열과 이건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트형이죠. 자, 스트링과 인트형을 결합, 플러스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스트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되니까 5 더하기 2는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열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연산자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최단산시 관론 3대권에서 최우선 연산자가 있어요. 최우선 연산자는 누가 있냐면 괄호와 그 다음에 배열기호와 도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괄호가 만났다 그러면 최우선 말 그대로 먼저 연산해줘.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연산해라.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나오고 문자열이 더해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자바에 대한 전반적인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코드 조각을 보면 TA라는 것에 A라는 거, 여기 공백 문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캣이라는 게 문자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B라는 거를 다시 넣어라 그러면 A라고 하고 공백 떨구고 B하고 공백 떨구고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T, B에다가 이번엔 TB라는 거예요. TA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TA까지는 여기 C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요. TA다가 뭐였냐면 지금 TA라는 너한테다가 TB를 결합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TA에다 다시 넣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C라는 애가 지금 들어가 있게 되겠죠. C라는 애하고 공백까지 넣어 있겠네요. 리플레이스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체해라. 뭐를? 앞에 있는 문자를 뒤에 있는 문자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바꾸긴 돼요. 여기서 출력을 하거나 그러면 바뀌어 있는 건 맞는데 바뀐 상태를 어딘가에다가 대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뀐 결과는 여기서는 변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TA라는 자체를 찍는다라고 하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뀐 거에 대한 거고 실제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 변수에 담았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A, B, C, D라는 걸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테스트 이미 다 거쳤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 X의 5에다가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해서 is a variable 하고 X 값을 지금 넣고요. 프린트 X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자, is a variable 하고선 int X라는 걸 넣고 불리한 타입으로 자, 뒤에 있던 걸 보시면 돼요. X 마이너죠? 마이너를 시키고 요게 사망 연산자입니다. 자, 0과 같으면 앞에 거 true가 그 다음에 아니면 펄스가 들어가라 라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x라는 값을 마이너 시킨 것에 대한 것을 이 값을 얘를 갖다 while문이니까 뭐예요? 계속 돌겠죠. true가 오면 계속 될 거고 이제 펄스가 왔다라고 하면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문제 자체가 어디를 바꾸면 되겠느냐, 이 true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while문에 어떻게 되면 true 값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라인에 시스템, 그러니까 프린트를 마이너 x라고 하시면 true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값은 이렇게 숫자가 그냥 A번에 대한 거는 이렇게 찍혀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B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요. 7번 라인 위치에다 저렇게 딱 썼다. X 마이너로 했다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됐고, 이 C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7번째 라인에다가 이 구문을 넣었다라고 하면 거꾸로 5, 4, 3, 2, 1로 출력이 되고, 네 번째 거에는 뭐가 나요? 공백.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출력됐다. 에라 뜨는 건 아니에요. 공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메인에서 자, 불리한 타입으로 OPT는 true라고 값을 넣어놓고 스위치 케이스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나오길 바라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나오길 바라냐면 true done이라는 걸로 출력되길 원한다고요. true done이라는 것은 요 안에 있던 문구야. true와 done이라는 요것만 나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값인 이 아스타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어느 쪽을 그러니까 modify, 수정을 해야지만 되느냐 이거죠. 수정을 어디를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딱 말씀드리면 스위치 케이스 보자마자 여기에서 불리한 타입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에러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위치 케이스 구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문자와 정수, 롱형을 뺀 정수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그러니까 롱형을 뺀 정수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꾼다라고 하면 이 불리한 타입인 이 값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문자열로 바꿔야 된다. 문자열, 지금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문자열이나 정수형 데이터로 바꿔서 이쪽에다가 값을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 구문도 뭐야? 쌍따옴표, 문자 스트링 타입으로 바꿨다 그러면 쌍따옴표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첫 번째가 되겠네요. 문자열로 바꾸면, 그리고 7번째 라인은 true니까 이번에는 문자열이니까 쌍따옴표로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넣어놨는데, 웬만하면 이제 이 문구도 다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구, 그러니까 문법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보시면 두 화일문이네요. 두 화일문을 이용해서 자, 조건이 num이라는 애가 이제 지금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5라는 값이 0과 같으면 이제 멈추라는 거겠죠. 이제 멈추는데 이제 마이너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뭐 0과 같으냐 이건 안 돼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얘는 이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하려면 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이런 코드로 바꾸셔야 되고, 그러니까 0과 같지 않다 하면 이렇게 나는 다 나왔길 바랬어요 라고 하면 해당 코드 자체를
요렇게 넣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같지 않다. 뭐 0과 같지 않으면 그러면은 마이너 되면서 5, 4, 3, 1 그러니까 2, 1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체는 여기서 출력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값 5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한데요? 아니요. 이게 후위 연산자이니까 해당 값을 주고 그 이후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um이라는 애가 4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가니까 화일문 자체에서는 4가 0과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이라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라는 게 출력된다라는 거고요. 자, 13번째 보시면, 자, 아이고, 이게 뭐 이게 길어지니까, 이게 쭉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거 보냐면,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는 쪽을 먼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사망 연산자 또는 조건 연산자에 대한 문항이다라고 판독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조건이죠? 조건이 있으면, 사망 연산자는 물음표, 그 다음에 참인 상태, 콜론, 거짓인 상황. 자, 벌써 뭐가 나왔어요? 답 나왔네요. 자, 지금 사망 연산자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참이면 물음표가 들어가고 참이면 그 다음에 뭐가? 콜론, 거짓. 근데 없죠?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값 열심히 읽느라고 하지 말고 먼저 수식이라든가 이런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가 있다면 그쪽 라인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되고요. 네, 콜론 바로 이제 그 해당하는 문장이 나왔다. 조건에 대한 걸 또 넣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란에 우리가 조건이 들어갑니다. 거짓란에다. 거짓란에 조건이 들어가고 다시 똑같이 참, 콜론, 또다시 여기도 조건 넣겠다라고 하면 거짓란에 우리가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참인 상황, true인 상황, 그 다음에 false인 상황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이 참인 거에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는 컴파일 에러다. 실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에러 뜬 메시지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제가 형식을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코드 조각을 또 볼까요? 자, 1차원별 들어가 있네요. 1에서부터 5까지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확장 폼을 이용해서 배열이 갖고 있는 값을 i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if 문으로 물었습니다. 얘가 2보다 작을 동안 여기에다가 키워드 뭘 넣을 거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가 3이 됐을 때 뭘 넣을 거냐 이거예요. 자, i를 찍어준다 라는 거죠. 2가 되는 동안에 내가 다 출력 문제 자체를 보시면 키워드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키워드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와 2, 3, 4, 5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출력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가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지만 2부터 여기 이게 들어가니까 2부터 되니까 2, 3, 4, 5가 되느냐라고 하면 자 얘는 뭐가 되냐 컨티뉴로 하셔야 돼요. 컨티뉴라는 것이 해당 조건을 만나면 다시 뭐로 올라가요? 포문의 조건문이나 다시 그 블럭 위쪽에로 밑에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가 출력되고요. 얘를 이렇게 됐다라 이렇게 됐다 하면 2와 3이 출력돼 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로 들어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가 되고요. 브레이크 컨티뉴가 넣었다라고 하면 얘도 공백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가 돼요. 자, 요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됐다라는 거. 코드를 이제 직접 컴퓨터 앞에서 코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 15번째 보시면 자,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게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겠죠? i와 j가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괄호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가로와 마찬가지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산술 연산자만 먼저 보더라도 산술 연산자에서는
최단산시 관론 3대 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수학에서 바라본 거와 수학에서 바라볼 때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 컴퓨터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자 더하고 빼고 우리가 아스타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 사칙 연산 중에서도 얘네가 1순위, 얘네가 2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으면요. 먼저 써진 위치에 따라 연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더하기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누굴가 먼저 더하기가 먼저 나왔느냐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느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봤다 그러면 얘네가 가로가 있지만 여기 있죠. 곱하기가 먼저니까 걔네가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거다라고 하면 더하는 거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 아무리 더하기라 곱하기가 있는데요 그러더라 괄호 안에 최우선 연산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한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괄호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5랑 더해진 결과와 그리고 나서 곱한 결과가 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뭐냐? i는 15와 그 다음에 j는 33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드 조각에서 자, 로컬 데이터 타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오브라는 연산자를 위해서 연월일 시분초를 그러니까 시분을 넣습니다. 연월일 시분을 넣었으면 자, 여기다가 플러스 데이즈에서 날짜를 넣은 거예요. 30을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먼스에서 이 월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출력됐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출력이 돼서 나올겠냐라는 거에 대한 걸 보기 문항으로 보여줬다라는 건데 자 얘는 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은 불변객체예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설명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뮤터블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넣었던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한 것은 처음에 들어가 있던 그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로컬 데이트라는 클래스 안에 오브 연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연월일을 넣어놓고요. 자, 플러스 30 넣고 그 다음에 이 데이트 날짜를 찍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엔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결과는 자, 얘는 데이트 타임 익셉션 에러가 뜹니다. 자, 눈썰미가 있었으면 뭘 봤어야 되는 거냐면 일자를 봤어야 돼. 자, 연월일이라 그랬을 때 일자에 우리 32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없는 이렇게 2월도 마찬가지로 28일로 돼 있지만 윤년평년까지 판가름하는 프로그램 코드까지 거기다 넣어놨다라고 하면 4년마다 돌아오는 뭐 그런 형태다라고 하면 29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연도를 넣었으면 자, 배열입니다. 10에서부터 50까지의 5개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레이 랭스 하게 되면 해당하는 배열에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의 길이 값을 구합니다. 그럼 5라는 값을 x가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밑에 뭐가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자, 문항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 안에다가 인서트 이제 추가하는데 N1과 N1에 지금 추가했을 때 우리가 값이 역으로 출력되게끔 하는 걸 두 가지를 골라라라는 거예요. 역으로 출력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고르세요라는 거죠. 자, 문항은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x를 0보다 크다라고 바꿔놓고 마이너 시키시면서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면 역으로 출력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거 0보다 크다라고 하고서 이 안에서 마이너 시키는 감소시키는 걸 넣으시면 똑같이 이렇게 출력되고요. 나머지는 배열 길이를 넘었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하면은 배열 길이 값을 넘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코드 조각이에요. 자, 인터페이스가 있네요. 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한 상속받은 툴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포트 툴이라는 애는 이 툴이라는 클래스를 익스텐즈하고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뭐를 익스포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제 거와 그 다음에 얘를 다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툴만 받았어도 되죠. 툴만 익스텐스해도 어차피 툴 자체가 익스포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 라인 2가 있고요. 이쪽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로 콜 익스포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 객체 EX라는 요거 익스포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해당 메소드를 부르면서 메인에서는 리포트 툴에 대한 걸 A 툴, 그 다음에 툴에 대한 걸 B 툴이라는 걸 넣어서 해당하는 객체를 함수로 호출하는 형태로 갔네요. 자, 그러면 문제 자체는 뭔가라고 잠깐 보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문항에 대한 결과는 뭐냐라고 하면 얘는 컴파일 에러가 걸립니다. 자, 첫 번째 거에 이제 컴파일 에러가 걸린다. 상속 메소드의 접근 지정자는 같거나 접근 지정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그러니까 익스텐즈 또는 임포트라는 애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주로 뭘 보냐면 메소드들에 대한 접근 지정자를 보셔야 된다. 접근 지정. 메소드의 접근 지정자를 보셔야 되는데 저게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얘도 여기가 얘도 그러면 지금 뭐가 됐어야 되는 거냐면 그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그러니까 부모와 같거나 부모보다 넓은 범위여야 되는데 낮은 범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 상위 접근 지정자와 같거나 또는 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여야 된다라는 거. 자, 20번 볼게요. C2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I가 있고요. 그러면 C1은 C2를 상속받고 I를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I라는 애가 있고요. C1 출력. 그 다음에 객체 생성했네요. C1이라는 객체를 C2로 생성, 그 다음에 I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C1이라는 애가 뭐냐면 부모가 2명이에요. 부모가 2명이니까 해당하는 걸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2S에다 오브젝트 이거 C2로 생성된 애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 그 다음에 얘도 또 대입. 지금 값을 넣었죠. i라는 것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래서 t.display i 그 다음 display 2라는 C2라는 걸 넣었다라고 하면 자, 얘 자체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값이 뭐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 얘도 컴파일 에러예요. 이유는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당하는 유형 자체가 i라는 애가 가진 것을 i가 아까 C1에 받았어요. C1을 받았지만 C2로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환할 수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 이 코드들, 이 보기 문항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냐면 지금 이 보기 문항 중에서 컴파일이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두 가지 클래스, 그러니까 컴파일이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컴파일 해보지 않는 이상 코딩으로 안 해보고 눈으로 한다. 문법이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는 문항이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보시면 문법을 좀 보시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abstract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 abstract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는 파이널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파이널 필드는 반드시 초기화,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필드잖아요. 그럼 얘는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째 보시면 자, 테스트라는 애가 있고요. 자,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초기화, 1로 초기화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이제 해당하는 요 아규먼트, 이제 길이 값을 x의 변수에 담아. 그러니까 몇 개, 메인한테 어떤 값이 몇 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값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체크 리미트라는 거에 이 길이 값을 넣고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체크 리미트라는 거 안에 이제 x 값 들어와서 이 x 값이 이 리미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트루 값이 아니면 펄스 값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자, 문제 자체는 뭐로 돼 있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건데 자, 문항을 보면 자, 자바 SE가 뜬다 또는 자바 EE가 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행했을 때 컴파일, 이건 콘솔 모드로 컴파일한 거예요. 테스트를 그리고 이건 실행. 이건 콘솔 모드로 컴파일하고 콘솔 모드로 실행한 결과를 보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 자체는 자바 EE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인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인스턴스 포인트라는 거 선언해서 add에서 1에서부터 4까지 추가, 거기에 또 널도 추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리무브에서 두 번째 거를 지우겠다라는 거. 여기에서의 2라는 것은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지금 인덱스 번호로 볼 수도 있고요. 인덱스 번호로 볼 수도 있고, 리무브 널이라는 애도 지웠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지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찍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런 거죠. 출력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1, 2, 4가 나온다는 거. 아까 지우는 자체가 뭐였습니까? 얘를 지우라고 했었죠. 2번째를 지워라 라고 했으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인 얘가 지워진 거고 그 다음에 널 값도 지우세요. 그러니까 널 값도 지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 1, 2, 4라는 애가 1, 2, 4라는 값이 출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이제 1차원 배열이에요. 데이터 들어가 있고 자, 이 데이라는 1차원 배열을 어디에다가 폼을 돌려서 S를 확장 폼은 돌려서 S에다가 놨고 S에 들어오는 값이 이거냐에 따라서 값들이 출력되는 건데 자, 이런 애들이 들어갔으면 WD라는 거에 1을 마이너스 시켜서 대입하겠다라는 거고요. 얘가 들어왔으면 WD라는 거에 플러스 증감시키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WED라고 들어와 있으면 플러스 이퀄 2를 더해서 대입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결과 자체는 3이 나옵니다. 자, 브레이크문이 없을 시에는 이제 문장 자체를 지금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가 없었잖아요. 브레이크문이 지금 없었죠. 여기 빼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문들이 없기 때문에 문장이 출력돼서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저런 화일문이 나왔을 때는 그 가로 안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 가로 안에 문자열 아니면 정수형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브레이크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유형을 좀 보시면 돼요. 자, 25번째 보시면 이제 컬러라는 애가 있고 init이라는 초기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art라는 함수에서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그러면 이 init이라는 함수로 얘를 호출했으면 얘가 찍히면서 얘가 불려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테스트 콜러 안에다가 메인 메소드에 이 인스턴스 생성해서 스타트 호출했죠? 얘한테 또 갔죠? 출력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얘를 찍겠죠? 그 다음에 init이라는 걸 또 불렀네요. 그럼 얘가 또 불려지죠. 이 문제 자체는 뭘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 라는 건데 얘네는 지금 컴파일 에러가 걸립니다. 자, 이유인즉 콜러라는 애가 비저블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라고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요런 접근 지정자들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접근 지정자들을 확인하셔서 얘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애인데 접근을 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코드 조각 2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리드라는 거 안에 3행 3열짜리 넣어놓고 각각 x0, x0 뭐 이렇게 값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이 라인 n1에다가 어떻게 넣었을 때 이 n1에다가 뭘 넣었을 때 우리가 저 x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x라는 애가 3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3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어디에다 넣으셔야 되는 거냐면
요거는 그냥은 안 되고 진짜 배열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꼼꼼하게 그 배열을 좀 보셔야 돼요. 막 시간 관계상 제가 30분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문항수도 많고 또 앞에 설명을 좀 문법을 또 아무리 그래도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유형이 나온다라는 정도만 좀 보셔도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스트링 타입의 mystr이라는 거에 7007이라는 걸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doStuff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안에다가 myNum이라는 거에 값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메인에서 어떻게 하나 보죠. 앱이라는 인스턴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생성해서 오브젝트 doStuff라는 이 9009라는 걸 넣고 불렀네요. 그럼 얘가 이 값을 들고 갔죠. 그래서 이 값에 9009가 왔고요. 출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자, 문제 자체를 봅시다. 해당 코드 조각에서 true가 되는 이 문장이 true가 될 수 있게끔 코드를 바꿔라 라는 거죠. true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세요 라는 건데 그 값이 나오는 거에 대한 거, true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mystr은 7007이 그대로 나오고요. mynum 같은 경우 9009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 다형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형성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를 골라라 라는 거죠. 다형성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고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런타임 때 더 동적인 코드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고요. 유연하고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넣을 수 있다가 됩니다. 더 빠른 코드랑은 달라요. 동적인 코드랑 빠른 코드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용어 자체가 그런데 다이나믹 코드라는 단어가 맞고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다형성에 대한 거고. 자, 테스트 코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클래스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테스트라는 부분이 많고요. 자, 이건 생성 잠수죠. 클래스 이름과 똑같고 initialize에서 이 함수에다가 x값, y값, 파라미터 값 두 개를 가지고 값을 넣고요. 메인에서 자, 테스트 생성자에다가 호출해서 넣습니다. 생성자 생성하면서 값이 초기화하는 메소드 넣으면서 들어갔겠죠. 자,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과가 뭐니? 라는 거죠.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얘는 해당하는 3과 5가 제대로 넘어가서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구문 중에서 지금 자바 클래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출력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고르라는 거고 문항수, 보기 문항수가 더 많아졌죠. 6가지 됐죠. 최대 6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해당하는 자바 클래스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세 가지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오버로드된 정적 메소드가 있을 수 있다. 클래스는 그럴 수 있죠. 오버로드 되는 메소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필드의 메소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예, 메소드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형성이라는 자체가 그거예요. 다형성의 대표가 생성 잠수도 되고 그 오버로드된 메소드가 다형성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출력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다양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필드는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렉탱글 클래스가 있네요. 렉탱글 클래스 안에는 자 멤버, 프라이빗한 멤버, 더블 멤버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set length라는 길이값 구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높이값 구하는 거에 대한 영역을 구하는 거에 대한 함수들을 각각 갖고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한 문항수 자체가 뭐로 돼 있나 봅시다. 자, 두 개를 우리가 체인지 했을 때 인캡슐레이션, 자, 인캡슐레이션 됐을 때 해당 클래스의
렉탱글 클래스의 어디를 우리가 어떤 필드를 자, 그러니까 이 길이와 같아지도록 그 영역 필드가 항상 길이 곱하기 높이와 같도록 하는 두 가지 변경사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가장 해독하기 좀 길어지는 문장들이 어디냐면 객체 지향에 대한 설명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나온 건데 계산하는 형태로 나왔지만 보통이 영어 문장 독해가 길어지는 부분이 바로 객체 지향 설명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길게 나온다라는 거. 자,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호출하거나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항목 중에서 영역 필드 길이와 높이 곱했을 때 길이가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바를 좀 많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필드 이닛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올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메인에서 필드인 인스턴스 생성해서 프린트 올을 호출했네요. 그랬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겠죠. 문제 자체는 뭘까요? 그래서 결과가 뭐니?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자, 결과 자체는 저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값들이 지금 없잖아요. 값들이 없어요. 값들이 없을 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필드들을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불리한 타입의 변수는 그러니까 펄스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플롯 타입은 0.0으로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이다 그러면 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펄스로 아까 제가 디폴트가 펄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기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연산자 클래스 변수에 객체 변수에 우리가 해당하는 초기 값들이 있다라는 거. 스트링 타입, 캐릭터 타입은 널. 그 다음에 불리한 타입은 펄스. 그리고 실수형 데이터는 0.0. 그리고 인트형 데이터는 0이 초기화됩니다. 자, 해당 예제에서 자, 문법 해당 예제의 이 문법에 대한 오류가 뜰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에서 저희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메인 메소드는 왜 이게 오류가 뜨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애들, 그러니까 해당한 이 문서들 중에서 어디 부분이 어느 것이 오류가 뜰 상황에 코드가 어떤 거냐? 이 예제들, 이그젬플 부분에서 그러면 메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나? 스태틱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안 됐죠. 얘도 다 스태틱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오류입니다. 저건 자체를 메인을 못 찾아요. 메인을 못 찾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세 개의 구문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핸들링 했을 때 지금 이게 예외 처리에 대한 우리가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익셉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 가지를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자, A, B, D라는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캐치블럭의 매개변수가 스루어블 타입이거나 런타임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모두 복구가 가능하고 이런 말들은 지금 뭐가 되는가? 옳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난이도 있는 거죠. 난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에 대한 익셉션 핸들링 바로 세 개 스테이트먼트를 찾았잖아. 맞는 것에 대한 예외 처리에 대한 맞는 것에 대한 세 개의 구문을 찾으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요것도 예외 처리에 대한 구문을 좀 아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강에서의 이제 마지막 구문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자바 코드 중에서 true인 구문에 대한 걸 찾으세요라는 거죠. true인 구문에 대한 거. 자, 다 읽기 싫은가 봐요, 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있는 모든 플랫폼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옳은 것. 자바 바이트 코드에 대한 것. 자바 바이트 코드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
자바, 그러니까 JRE라고 얘기하네요. 이 약자를 따서 J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바는 JRE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은 제가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 이 자료도 제공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급한 마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제가 막 넘겼는데 그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본인한테 적합한지랑 그 다음에 독해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객체지향에 대한 구문에 대한 거를 좀 반복적으로 좀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